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문항들, 그래서 정말, 실용적인 문항만 일단 풀면 여러분들 실력이 확 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시험 칠 때. 그러면 암만 해도 답을 고르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눈에 한번 익히는 것과 안 익히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눈에 익힐 수 있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15문항 정도를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는 총 지금 2강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영상을 찍어서 2강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빠른 배속으로 해가지고 답만 체크해도 되고, 그리고 문제 풀이할 때 언뜻언뜻 선생님이 메모하는 거는 빨간 펜, 빨간색으로 여러분들이 다 같이 또 메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1번 문항부터 봅시다. 1번 문항은 뭘 묻고 있는 거냐면, 요 문항은, 요런 문제는 반드시 1번 문항으로 나올 거예요. 1번 문항으로 제일 먼저 뜨는 거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한 시기를 묻는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구석기와 신석기를 비교하는 문항이 나올 수도 있고, 청동기와 관련된 거를 단독으로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는 이제 비교할 만한 게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혹시나 여러분들이 PPT로 한번 정리해서 듣고 싶으면 PPT 영상도 새로 하나 찍으려고 하거든요. 압축해서 30분 동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 PPT로 정말 딱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이제 시각적으로 자극을 하고 공부를 하면 오히려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그것도 찍을 생각은 있는데 먼저 일단 문제풀이 강의를 올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댓글 적어 놓으면 쌤이 그걸 보고 PPT는 찍을지 말지를 결정할게요. 근데 한 명이라도 PPT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그 중3 역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PPT로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하는 거 한 개라도 댓글이 올려져 있으면 그 한 명의 학생을 위해서라도 선생님 PPT 강의는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자, 사실은 내가 재생 목록에다가 그 전에 선생님이 4, 5년 전에 찍었던 요 범위에 해당하는 거를 다 정리를 해서 올렸는데 양이 좀 방대하죠. 그래서 중학생들이 보기에 양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그 강의를 시간이 되면 다 그냥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많이 부대낄까 봐, 많이 부담스럽고 그럴까 봐 정말 필요한 부분만, 중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만, 시험 기간에만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인생은 선생님 살아보니까 타이밍이란 말이야. 가장 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타임에 그거 해야 될 제스처를 취하는 거. 그거가 여러분들의 또 결과를 많이 좌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1번 문항부터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반드시 1번 문제로 등장하는 거는 시기를 묻는 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거 중에서 한 시기를 낼 것이다. 근데 구석기, 신석기를 비교하느냐, 아니면 청동기를 단독으로 묻느냐, 그런 시될 건데. 자, 여기 요거를 어떤 거에서 키워드를 찾냐면, 박스 안에 지문에서 계급이란 말 나와 있네. 아이고야, 평등 사회가 아니라 계급이 발생했다네. 그래서 군장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거. 그래서 군장의 강력한 권력을 상징하는 고인돌 제작.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저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니까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2번. 이번에 별표하세요. 자, 당군 이야기를 가지고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당군 이야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키워드, 당군 왕검입니다. 자, 당군 왕검은, 선생님 요거는 너네 메모 안 해도 됩니다. 당군 왕검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당군, 이렇게 된 거예요. 당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굴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무당을 이야기했어. 즉 제사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당굴에서 뭐가 나 당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군이란 말은 제사장이란 말인데 지금 이 말을 왕검이란 말하고 같이 말이야. 왕검 지금 뭡니까? 왕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사장과 정치를 하는 사람을 한꺼번에 불러서 당군 왕검이라고 했네? 아,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제사도 지냈고, 제사장도 정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당시의 사회였다는 거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당군 왕검에서 무슨 사회, 재정?
치사회. 그래서 요거는 재정 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답으로 항상 이렇게 헷갈리게 낼 수 있는 문제가 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도 아주 쉬운 문항에 속합니다. 4번. 요거 별표해 두시고요. 당근한 거 그냥 해봐 얘들아. 재밌어. 당골 당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갑시다. 3번은 뭐를 묻는 문제냐? 흉노가 나온다. 흉노 지긋지긋한 이 흉하게 생긴 저 노비 같은 놈들 해가지고 중국에서 유목민족들 중에서 이 흉노족을 되게 싫어서 그렇게 부른다고 했죠. 특히나 진나라와 한나라가 흉노가 너무너무 싫었었어. 그래서 진시황 같은 경우에 진나라의 진시황은 이 흉노를 대비해서 만리장성을 싹 그 연결을 해서 보수공사까지 쫙 다 했다고 했죠. 그쵸? 그리고 역시 한무제가 흉노를 제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압하기 전에 흉노와 그 사이에 있는 고조선하고 같이 합해가 되면 아무래도 흉노를 제압하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한의 입장에서는 고조선이 흉노와 같이 연결해서 같이 패볼까. 그래서 상당히 견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을에 들어가는 나라는 어느 나라? 고조선입니다. 그럼 고조선이니까 뭐가 띄운 축법이 떠오르죠.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에 해당하는 나라는 고조선.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자, 그다음에 4번으로 갑시다. 4번에 가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고인돌이 나오죠. 그쵸? 고인돌, 이제 지겹다. 벌써 2번 들어가니까 지겹다. 그치? 자, 답은 청동기 시대. 그리고 고조선 문화 관련된 지역을 추측해 줄 수 있게 한다. 자, 그래서 고조선의 영역과 관련해서 나오는 유물, 그죠? 요거 뭡니까? 고인돌. 고인돌 있죠, 그쵸? 또 뭐 있습니까? 유물, 비파형 동거. 그래서 선생님 몸매 같이 이렇게 통통한 거 있지? 이렇게 비파 모양으로 있었던 비파형 동거. 기억날 겁니다. 두 가지가 고조선 영역과 일치하더라. 그래서 고조선 영역과 일치하는 유물 두 가지.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자, 그래서 답은 요거는 기억과 리얼입니다. 자, 5번 갑시다. 그래서 5번 우리 또 심심한데 별표 한번 합시다. 5번에 대해서 또 핵심 키워드 찾아봐봐, 얘들아. 뭐 있습니까? 책화 있습니다. 책화는 형광펜으로 하세요. 책화는 말은 뭐냐면, 너가 화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게 책화입니다. 화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어떻게 책임을 졌느냐? 자, 관련된 나라는 뭡니까? 동해입니다.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해. 반드시 책화와 동해를 세트로 묶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동해랑 관련된 거 한번 이야기를 할게. 일단 먼저 책화는 무엇이냐? 자, 이 산에 A 부족이 살고 B 산에는 B 부족이 살았습니다. 그 부족들끼리는 경계선을 엄격하게 지켰는데 A 부족에는 옥조만 살고 있었고 B 부족에는 장동건이 있다. 너네는 장동건이 아니죠. 너네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 조인성도 아니고 누구를 대야 되지? 요즘 애들 잘 몰라가지고 누구를 대야 되지? 자,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도 잘생긴 애 누구 있을까요? 아무튼 잘생긴 애. 자, 그래서 부족이 살던 요 여자가 나는 옥동자만 보니까 지겨워. 그래서 비부족을 기웃기웃거리다가 이 경계선을 넘은 거야. 그래서 경계선을 넘어서 여기서 비부족 쪽으로 기웃거리다가 걸렸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비부족한테 너 왜 여기 경계선을 넘어서 들어온 거야? 그러면 너는 지금 우리가 원래 이런 경계선을 다른 부족끼리 이렇게 엄격하게 지키는 거를 너가 선을 넘었네? 너는 선 넘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책임을 진다? 소나 말 같은 걸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나 말을 배상을 하는 식으로 책임을 지게 했다. 그게 책화입니다. 이 책화가 있었던 그 나라가 동예란 말이야. 그래서 동예랑 관련된 거는 책이 많이 나옵니다. 동해는 군장 국가에서 머물렀어요. 군장 국가에 머물러가지고 군장과 관련된 삼노라고 하는 그런 명칭들이 남아 있는 곳이 동해였더라. 그리고 동해는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동해에는
제천 행사도 있었죠. 그쵸? 제천 행사의 이름은 무천이 있더라.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봐. 동이랑 관련된 거 체크가 가장 1순위고, 두 번째는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더라. 그 다음에, 쌤, 그때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동해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일단 군장국가, 얘네들은 군장국가에 머물렀다는 거, 답은 4번이겠죠, 그쵸? 왕이었고, 군장이 있는 단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반어피, 바다 표본 가죽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반어피 말고도, 단궁, 짧은 활이라고 해서 단궁과 반어피, 요런 것들, 바다 표본 가죽, 요런 것들을 특산물로 가지고 있어. 그거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또 키워드가 또 나오네요. 뭐 있습니까? 사출도. 사출도는 지금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자, 그래서 요런 것들 뒤에 가가 붙는 거, 가들. 특히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요거는 요쪽에 있는 군장들이 요쪽 그 각각 지역을 다스렸다. 그래서 그 행정구역을 사출도로 가는데 요거는 이제 부여입니다. 부여. 알겠죠? 부여에는 왕이 있고, 그리고 각 지역은 또 군장들이 이렇게 다스리고, 중앙에는 왕이 있고, 각 지역에는 또 군장들이 이렇게 다스렸는데,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런 애들이, 이런 군장들이 다스렸던 요 네 개의 지역을 뭐라고 한다고? 사출도. 그래서 부여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키워드는 사출도입니다. 그래서 부여와 해당하는 거를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12법이 5번에 보이네요. 자, 도둑질하면 훔친 것의 12배를, 와, 이거야. 12배나 갚으면, 그치. 등골이 휘겠다, 그치. 그래서 12배는 갚도록 했다. 그래서 함부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법이 있었겠죠. 그쵸? 이걸 일칙12법이라. 잘못은 저지른 걸 12배로 한다. 그래서 일칙12법이 있었던 게 답은, 6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부여하면 많이 나오니까 사출도를 반드시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도 갑시다. 자, 치도 또 키워드가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고 먼저, 키워드가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요거부터 시작하는데, 봅시다. 7번에는 키워드가 뭡니까? 소도 나오네, 소도. 그 다음에 청군도 보이고요, 그쵸? 소도 나옵니다. 자, 요거는 어느 지역입니까? 사만 지역이죠. 그래서 마한, 진한, 변한으로 구성됐다.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것도 내가 영상에 그 전에 올린 영상이 있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여기다가 북 같은 거, 북을 이렇게 올리고, 북을 올리고 그 위에 이제 하늘하고 연결하는 메신저 역할로 새를 생각했기 때문에 새를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나무로 조각한 걸 위에 올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올린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걸 솥대라고 하는데 이쪽 솥대와 이쪽 솥대 요 사이의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소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도둑질 하다가, 막 뒤에 막 있잖아. 얘를 잡으러 온단 말이야. 잡으러 오는데, 요쪽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못 잡아가는 거야. 요쪽 지역은 누가 관할하고 있었냐면, 요거는 요쪽 지역에 있는 천군.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천군이라고 하는 짱이 요쪽 지역을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들어온 이상 이 사람은 내 그래서 이 사람과 관련된 거는 내 영역이니까 너네 이제 꺼져 하고 이제 나머지 쫓아오던 애들을 이제 꺼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엄격하게 요런 정치적인 영역과 제사를 지내는 부분이 엄격하게 이제 분리가 됐다.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소도, 청군 이런 거 나오면 뭐를 생각하신다? 재정 분리. 그래서 선생님 했던 거 당군안검에서는 뭡니까? 당군안검에서는 그거는 재정 일치죠. 당굴 당군안검 같이 불렀으니까 재정 일치고 이 소도는 안 된다. 요거는 어떻게 된다? 더 이상 들어오지 마. 더 이상 이해는 우리 쪽으로 들어왔으니까 내 영역이야. 그래서 요거는 재정 분리더라. 소도는 재정 분리.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소도에다가 재정 분리
선생님이 이렇게 자꾸 헛기침을 하는 거는 얘들아 새벽 2시 12분이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목이 많이 잠겼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8번 갑시다. 8번. 8번. 자, 8번. 자, 다음과 같은 풍습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서옥, 사위집이라는 거야. 이거 어디 나라 겁니까? 고구려죠, 그쵸? 그래서 고구려 관련된 걸 고르면 되겠죠? 1번입니다. 자, 주몽이 건국했다. 자, 1번. 자, 그 다음에 9번. 9번은 별표 3개 하세요. 9번은 별표 3개. 이거 엄청 요거는 반드시 나와. 요 지도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 부분을 정리를 할 때 먼저 위치 부분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위치를 외우는데 위치를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쭉 그냥 연결해서 외워. 연결해서 외우는데 맨 위에 있는 가는 부여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고구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는 옥저예요. 그리고 라는 동의예요. 선생님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해야겠다, 그치? 너무 길게 하면 애들이 힘들어 하더라고. 자,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 일단 먼저 위치를 외우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를 정리하냐면 제천 행사를 한번 또 정리해야 돼요. 제사 지내는 거. 왜 제사 지내냐면 추수감수 그 감사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 우리가 이렇게 추수로 이렇게 했으니까 하늘이 도우신 거다. 거기에 대한 올해 되게 생산량이 많네.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감사제를 열자 해가지고 하늘에 대한 그런 행사가 많아진 거야. 그래서 제천 행사가 일어나는데 부여에서는 제천 행사가 조금 특이해요. 부여는 보통 이제 추수감사제가 되려고 하면 10달 같은데 많이 이제 열려야 되는데 부여는 워낙 위에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또 되게 중요했거든. 그래서 12월 달에 했었는데 제천 행사를 뭐라고 하냐면 영고라고 합니다. 영고. 왜 영고라고 하냐면 이 고자가 북고자야. 그래서 북을 두드린다. 북을 두드리면서 맞이한다. 그래서 수록대에 한 막 북을 둥둥둥둥 친 거야. 그래서 12월 달에 영고라고 하고 고구려는 시조신도 같이 모시면서 제사를 했거든. 하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시조신에 대한 감사로 제사를 했어. 그 제천 행사로 추수감사제로 고구려. 자, 10월 달에 뭘로 했냐면 얘네들은 고구려에서는 동맹이라고 했어. 동맹. 왜 동맹이라고 했냐면 고구려 시조신이 동명성왕이거든. 동명성왕. 그걸 줄여가지고 동맹. 그래서 시조신에 대한 그런 것들. 그래서 이름을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예. 동예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되고 춤췄다. 그래서 하늘, 천. 되고 춤췄다. 무천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거 너네 안 외우더라도 동예가 무천이라는 거, 고구려가 동맹이라는 거, 요거는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동예에서 요거 헷갈리면 이렇게 외워. 동무생각. 그래서 동예 무천, 동무생각. 동무생각에 잠겼어요. 동무가 너무 좋아요. 북한에서 온 사람 아닙니다. 저동무, 이 동예, 무천. 그 다음에 이제 삼하는, 밑에 있으니까만 해도 벼농사가 많지. 이쪽, 그쵸. 따뜻한 요쪽에, 남쪽에. 그래서 두 번 했어요. 5월하고 10월하고. 그래서 두 번 했더라. 그거 이제 알아두시고. 일단, 동예, 무천, 고구려 동맹. 요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야, 네가 암만 옥자가 싫어도 그치. 저렇게 잘생긴 원빈이 많이 이렇게 원빈같이 생긴 애가 많은 저쪽으로 네가 그렇게 선을 넘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너가 저지른 거에 대해서 책임을 했던 동의에도 뭐 있었습니까? 책임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풍습으로 또 특이했던 게 고구려에 뭐 있었다고 했습니까? 아까 쌤 요 문제 그대로 있네. 서옥제 그쵸? 서옥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예, 저기, 옥저에, 여러분들, 옥저예요, 옥저. 옥저에 되게 특이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 문항에 해당하는 답을 찾으면, 하면, 요거는 나에 해당. 하나 더, 민며느리제. 옥저의 결혼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그러면 민며느리제는 뭐느냐?
부족하다는 뜻이야. 부족하다. 없다,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왜 민낯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부족하다. 낯빛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예쁜데 화장을 안 해서 뭔가 부족하다. 그런 뜻으로 민낯으로 다녔다니 하면서 그런 말로 하거든요. 그래서 민며느리제는 부족한 며느리다. 왜?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어, 결혼을 하니까 암만 해도 그 신부집에는 그 어린애가 심부름을 잘 했단 말이야. 근데 심부름 시킬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노동력에 대한 노동력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많이 얹어주고 그리고 결혼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튼 민며느리제가 어디 거든 옥저 거더라. 그래서 옥저의 민며느리제, 그다음에 고구려의 대릴사회제 서옥제, 그렇게 그 두 개는 꼭 외워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거 두 개는 꼭 외우고 가세요. 아,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갑시다. 10번. 그래서 답은 요거는, 뭐다?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면 요 국가는 뭐 이제, 안에 되겠지? 뭡니까? 질 좋은 덩이새, 철제 무기. 그래서 요거는 답은 가야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봅시다. 11번. 11번도 별표. 자, 11번은, 봐봐. 국 발전하는 그 단계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그냥 군장들이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요걸 군장국가라고 해. 대표적으로 옥주 동해가 군장국가에 해당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왕이 없고 동해에서 읍군 삼노 뭐 그런 명칭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그게 동해에 해당하고 이 군장국가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그 단계로 2단계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2단계에서는 여기서 중앙에 왕이 등장합니다. 왕이 등장하는 거야. 그리고 각각 이제 이렇게 군장들이 있는 거야. 얘네들이 강하게 연맹을 해. 그러다 보니까 왕이 왕따가 돼. 그래서 왕이 권력이 약해. 그래서 요런 국가 형태는 왕이 있었다. 그래서 왕이란 말은 써줘야겠죠. 그쵸?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있는데 뭐 군장도 연맹했다. 그래서 연맹 왕국이라고 합니다. 3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드디어 이제 이 군장들이 중앙으로 와가지고 뭐가 되냐면 귀족이 돼요. 그리고 왕 밑으로 꿇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들은 신분을 뭘로 탈바꿈한다? 중앙으로 와서 귀족이 되는 거고 귀족. 그리고 왕권은 강해집니다. 요게 이제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됐다. 무슨 국가?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됐다. 중앙 집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 요 형태 1단계 군장 국가, 그 다음에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이렇게 가는데 2단계 연맹 왕국, 왕이 있었기 때문에 왕국, 3단계는 왕권이 강해지고 그리고 이 군장들이 귀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중앙 집권 국가. 중앙 집권 국가에서 나타나는 그 특징이 불교 수용하고 율령 반포하고 영역 영토가 확장되고요. 그리고 왕위를 세습합니다. 왕위를 그치 좋은 거 있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형제 상속이었다가 결국 부자 상속으로 넘어가. 왕위 세습까지. 이게 전부 다 중앙 집권 국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답은 11번의 답은 아닌 거 하나 남은 거니까 5번이겠죠. 그쵸? 답 아닌 거는 5번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중앙 집권 국가의 특징입니다. 중앙 집권 국가. 요거 너무 중요해.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12번. 네, 왕이 올랐대요. 18세, 18세. 정말 나이란 말이야. 너네가 몇 살입니까? 너네가 별 나이 차이 안 나죠, 그쵸? 근데 왕이 올랐대. 18세. 그래가지고, 18세 올라가지고 38세. 또 되게 일찍 죽어요. 원래 영웅은 또 일찍 죽는다고 일찍 죽었습니다. 요거는 방기토 대왕이에요. 그래서 18세, 한번 외워두세요. 18세에서 38세요. 자, 18세에서 38세에 죽었던 요 왕은 누구다? 광개토 대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복 전쟁을 펼쳐서 어쩌고저쩌고 했다지. 그런 거 나오죠, 그쵸? 그래서 여기 또, 여기다가 형광펜, 외와 연합했던 금강가야를 공격했다. 신라에 침입한 외를 물려쳤다. 자,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18세 요 그는 광개토 대왕이더라.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굵어졌냐, 이게. 예, 예, 됐다. 자, 광개토 대왕입니다.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 영토를 넓혔다.
광개토 대왕과 관련된 거를 고르면 되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영 백성들을 안락하게 해주겠다는 뜻으로 자기가 지향하는 바를 연호로 사용했습니다. 그게 광개토 대왕이야. 멋있지 않냐? 영락. 나는 백성들을 영원히 안락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영락이라고 했던 요 광개토 대왕입니다. 자, 13번은 정말 무조건 내. 13번 하고, 아까 이거 몇 번이고, 이 완전 뭉개놨어. 생 9번이네. 9번하고 13번은 무조건 나온다. 알겠지? 자, 13번 호민 그릇이죠. 그쵸? 신라에서 왜 나오는 그 유물에서 왜 지금 호태왕,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적혀 있느냐? 몽실래, 신라와 고구려가 당시 몽강이길래 영향력을 많이 받았더라, 신라가. 누구한테? 고구려한테. 왜 영향력을 받았느냐? 왜 간섭을 받았느냐? 도움을 받. 그래서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예, 정답은 요거는 5번이 고구려가 신라영향 행사했다. 자, 요 문제가 같이 연결됩니다. 신라 침입한 왜를 누가 물려쳤다? 광개토 대왕이 물려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광개토 대왕이 하라는 대로 또 해야 됩니다. 도움을 받으면 어쩔 수 없겠죠. 그쵸? 그건 신라지만 결국은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되더라? 신라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도 괜찮은 문항이죠. 그쵸? 항상 지도가 나올 때 얘들아 쫄지 말고 하나만 체크하면 돼. 한강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어느 나라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더라. 그러면 한강 차지한 나라가 전성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한강은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전성기 5세기입니다. 5세기. 만약에 차지한 나라가 백제더라. 그러면 몇 세기입니까? 4세기인 거야. 그래서 전성기 만약 한강을 차지하고 있더라. 그럼 몇 세기다? 6세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한강을 누가 차지한다? 고구려가 차지하죠. 그래서 5세기, 5세기. 정답은 5세기 고구려 강해지니까 없는 나머지 애들이 같이 평했죠. 그쵸? 세력 균형을 위해서.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같이 군사 동맹을 맺더라. 그래서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체결합니다. 이거 무슨 동맹? 나제 동맹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4번에 5번이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를 또 봅시다.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또 키워드를 또 찾아야 돼요. 어머 얘들아 키워드가 또 나오네요. 어떤 키워드 보입니까? 관산성 보입니다. 관산성. 그리고 너무 길게 하면 너네 것들이 싫어하더라. 관산 전투. 요거 결국은 누가 배신했기 때문에 누가 배신합니까? 같이 처음에 편묵당한 아주 배신 뒤통수 치는 애가 있죠. 7살 때 왕위에 올랐던. 얘는 더 심하네. 7살 때 유치원생, 요즘은 지금 유치원생인데 7살 때 왕위에 올랐던 진흥왕. 진흥왕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에요. 7살 때 왕위에 올라가지고 왕자리에서 쭉 그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아무튼 이때 진흥왕과 세계 라이벌은 누구였냐면 자, 진흥왕과 그때 요거 백제의 성왕 처음에는 같이 편먹었어. 그러다 진흥왕이 이제 친단 말이야. 그래서 성왕이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그 전투가 관산성 전투인데 관산성의 최후를 맞이했던 요 전투. 그래서 누구를 묻고 있습니까? 백제 중흥을 꿈꿨던 제26대 왕 요거 성왕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왕. 그래서 성왕 하면 사비로 옮겼더라. 이름을 뭘로 하더라? 남부여. 남쪽에 있는 부여다. 우리는 부여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또 알아야 되는 게 다음에 또 문제 하나 더 할 거거든요. 다음에 할 때 또 하자. 일단 16번에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그래서 요것도 중요하니까 정리를 해두시고 자 1번부터 한번 다시 볼까? 대가를 정복하다. 대가를 정복했던 거 거도의 말노름이라고 수업 시간에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진홍왕. 자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릉비를 건립하다. 요거는 장수왕이고 영웅 너희들을 안락하게 해줄게. 광개토 대왕.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자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 만의 남은 세력을 병합했다. 자 요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요거 위에 거 전기가야연맹 요거는 이제 금광가야고요. 그다음 후기가야가 요거는 이제 대가야로 가거든요. 그래서 금강가야는 어디냐면 김해야. 부산하고 김해. 특히 김해. 그래서 너네들이 김해공항 가는 길에 보면 가야의 옛고장 하면서 막
크게 붙여놨단 말이야. 김해공항 가는 길에. 그래서 김해가 가야. 금강가야였어, 금강가야. 그래서 금강가 오는데 대가야 쪽, 고령에 있는 대가야로, 어머, 이거 왜 이래? 어휴, 또 갑자기 없어졌다. 어휴, 무서워. 자, 이렇게 이동했단 말이야. 이동했어. 이동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누가 지려밟고 갔기 때문에. 누가? 너무 무시무시야. 18살 왕이 된 누구? 군대표 대왕이. 그치? 그래서 그때 그쪽 지역에 피해가 컸기 때문에 금강가야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이동한 거예요. 누가 왔든 한번 휩쓸고 갔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 휩쓸고 갔기 때문에 금강가야가 힘을 잃고 그 다음으로 이제 대가야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더라. 신라를 구원한 고구려군이 침입하였다. 특히 이제 누구? 광개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8번. 빨리 풀자, 빨리 풀자. 자, 18번에 고구려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진대법이에요. 춘대 추납으로. 그래서 봄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국가에서 창고를 열어가지고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갚게 했던 춘대추납, 진대법. 요거 고구려 거라는 거, 그거 확인해 두시고, 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에 요거는 그냥 가볍게 봐도 돼요. 19번의 답은 5번이에요. 여기서 유리 제품 발견됐지, 서역하고,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번에, 요거는 중요하다. 20번에는 별표 2개 정도 해두세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요렇게 이름 붙일 때 요거 봐봐.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목조 미륵보살 방가사용상 돼 있죠. 앞에는 뭘 붙이냐면 전부 다 재료를 붙여. 그래서 만들 때 불상 재료 금동으로 만들었다. 요거는 뭡니까? 나무로 만들었다. 목조예요. 그리고 뒤에는 주인공을 붙입니다. 자, 주인공이 누구다? 미륵보살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붙이는 거는 자세를 붙입니다. 반쯤 앉아서 다리 틀고 앉아서 사유하는 모습이네. 나 이뻐 하고 이러고 앉아있죠. 그쵸? 그래서 방가사유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 주인공, 자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불상 이름 붙여요. 그러면 요거는 첫 번째 거는 삼국 공통으로 보입니다. 삼국시대 때 공통으로 보이는 불상이에요. 그 다음은 이거는 나무가 많았던 곳.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목탑이 많죠. 그쵸? 탑도 나무로 많이 지었어. 그래서 요거는 일본 거예요. 일본 거. 와, 우리 거랑 거의 똑같이 따라했단 말이야. 지금 우리 게 먼저고 그다음 일본으로 전파된 거. 문화의 전파 현상입니다. 누구가 더 잘 만든 것 같아? 선생님 점을 이상한 데 찍었네. 여기 이상한 데 찍어버렸다. 하여튼 누가 더 잘 만든 것 같아.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죠. 그쵸? 이게 좀 더 우아하죠. 그쵸? 자, 이 줌이 얍삽해 보인다. 그쵸? 자, 정답은 삼국과 일본 사이에 불교 교류가 있었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으로 갈게. 자, 얘들아. 또 이제 문화와 관련된 또 문항입니다. 문화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21번 답은 자, 일본에 뭐에 이렇게 영향을 주더라. 일본 계속 영향을 많이 받아. 일본이 지금 역시 우리나라는 우리 선조 때부터 문화가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 많이 영향도 미치고, 우리 문화 강국이 맞는 것 같아. 선조 때부터 그런 것 같아. 자, 삼국은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해가지고 문화를 전파했대요. 그래서 가야의 가야 토기, 그게 일본으로 가서 어떤 문화가 됐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이 새끼, 저 새끼 해도 뭐니 뭐니 해도 무슨 새끼? 일본의 스에키. 그래서 이 새끼, 저 새끼 해도 뭐니 뭐니 해도 일본의 스에키. 답은 2번이 농담이다. 이거 방송심 그런 건 아니겠지? 그냥 편히 외우라고. 이 새끼, 저 새끼 해도 일본의 스에키. 자, 일본의 스에키. 새끼, 스에키. 이렇게 외우면 조금 더 그거 하잖아. 그치? 쌤은 개인적으로 일본 여행 되게 좋아해요. 일본 여행 좋아하고, 일본인들 좋아해요, 쌤님은. 일본인들의 그 스미마셍, 미안을 조금 부딪혀도, 쌤님의 넓은 어깨로 조금만 부딪혀도 바로 내가 잘못했는데도 일본인이 먼저 스미마셍 해주는 그런 거, 정말, 진짜, 그런 데서 내가, 야,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거 아니다. 알겠지, 얘들아? 이것도 혹시 또 오해할라. 자, 그 다음에 32번. 자, 요거는 32번은 누굽니까? 자, 황룡사 지은 왕.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메모해 두시고, 진흥왕 메모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한번 답만 체크해 봅시다. 아까 대가야 정복했, 거도의 말노름, 그 설명이 하려면 이야기가 너무 길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자, 대가야를 정복했고, 그 다음에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정비했다. 이것도 키워드 화랑도 중요한 거예요. 진흥왕. 자, 그 다음에 전성기전. 당연히 한강유역을 차지했다. 맞죠? 그쵸? 그래서 기역,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죠. 정답은 요거게 됩니다. 22번에, 답은 3번. 길게 하면 안 되더라. 애들 길면 나도 지치고 너네도 지치고 빨리 끝낼게. 자, 신라랑 관련된 거죠. 그쵸? 신라랑 관련된 거는, 자, 쭉, 신라 뼈다귀에 등급을 나눴다. 골품제. 정답은 23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퀴즈별로 너네가 찾으면 돼. 얘들아, 진대법 나오네. 어디입니까? 고구려 미륵사업 뭡니까? 백제. 사출법 뭡니까? 사출법. 요거는 부여라고 했죠. 제가회의. 여러 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더라. 요거는 고구려입니다. 그쵸? 자, 그럼 제가회의가 고구려면 걔는 어디야? 신라란 말이야. 그쵸? 그렇게 연결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외웠어요. 정사회의는 뭐야? 바위 위에서 투표했던 거. 정사회의는 백제, 대가회의, 그 다음에 정사회의, 그 다음에 화백회. 이렇게 순서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내려오는 거 회의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번은 요거는 이제 도교. 요거 사신도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도교랑 관련된 거니까 신선사상과 도가가 결합했다. 답은 3번. 그 다음에 25번. 25번. 자, 백제금동대학로. 백제금동대학로는 백제 거니까 백제 거 찾으면 5번이죠. 그쵸? 옥영박사, 유화. 그래서 박사라는 그 제도가 요때